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에 입주하여 10월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보될 서초구의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구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1인당 1억 3,500만원 그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반포 3주구나 방배 3획 아파트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과금 대상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의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총 2개동 108가구의 이 단지를 지켜보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해둔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란 단지 내에 설치된 피트니스 시설과 스카이 라운지, 독서실 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준공 시점을 늦추기 위해 사업 속도를 줄이거나 1:1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응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정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결국 아파트 커뮤니티 고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 조합원들은 올해 10월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지받게 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안에 조합에 부담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통지되면 조합원들은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상 재건축 부담금은 10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1인당 1억 3,50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예상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데 그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상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 수준을 가늠하게 됩니다. 반포 3주구는 1인당 4억 200만원, 방패 3획 아파트는 1인당 2억 7,5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면 더 큰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결과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부과되는데 2018년 당시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4구 15곳과 기타 지역 5곳 등 20개 단지의 전체 평균은 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 4구 15곳의 평균은 4억 3,900만원으로 최소는 1억 6천만원부터 최대 8억 4천만원까지입니다. 기타 지역 5곳의 평균은 1억 4,700만원인데 최소는 100만원부터 최대 2억 5천만원까지입니다.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부과되는 예상 금액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신청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조합들은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준공 10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된 곳일수록 이런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한 판결이 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했던 것이 1:1 재건축이었습니다. 1:1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이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이 누리는 이익이 없어서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가구 수가 적은 만큼 쾌적성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1 재건축의 대표는 서울 용산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2015년 당시 조합원당 부담금은 5억에서 5억 4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이 조합원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향되는 용적률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촌 왕궁 아파트는 300세대 1:1 재건축이지만 용적률 법적 요건을 다 갖추어도 임대를 50세대 넣은 후에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 없는 1:1 재건축은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엔 커뮤니티 고급화로 논의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등에 투자해 조합의 이익을 줄이면 부담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아파트가 고급화돼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파트 입주민끼리 누릴 수 있는 삶의 반경이 확대되는 것을 고급화로 인지하는 분위기라서 예전엔 연예인들이 사는 일부 고급 빌라에서만 누리던 가치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서초 그랑자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CGV 골드 클래스 영화관, 3레인 수영장, 골프장, 연회장 등입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시공사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포 3주구와 방배 3행 아파트, 과천 주공 4단지 등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반포 3주구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주계획 서류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지만 멸실 이후 시공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초안 등 세금 문제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조합원들 대다수가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의 기준 중 하나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을 갖추었는지, 수영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GS건설의 대표 단지인 서초 그랑자의 경우 수영장이 4레인입니다. 최근에는 규모 경쟁을 넘어서서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스카이 인피니티 풀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 개포 4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정보가 빨리 전해지는 시대라 어느 단지가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에는 더 크게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조합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영장의 경우 공사비도 많이 드는 터라 고급화 정도의 척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강뷰나 마운틴뷰가 좋은 스카이 라운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고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뒀다는 것은 그만큼 조망권이 좋은 주택을 덜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입주민이 사용할 공간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예전엔 집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됐는데 방배 그랑자이가 신축되면서 매봉재산 조망권을 갖춘 스카이 라운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스카이 라운지를 한번 보여주면 매매나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는 조식과 키즈카페, 영화관, 콘서트홀, 단지 내 캠핑장 등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의 선례를 총망라하자는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해도 조합과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최선과 차선을 찾게 됩니다. 특정 계층에 이익이 쏠리면 안 된다는 대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 많고 탈 많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파트 단지 고급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본 영상에 대한 상담 문의는 02-501-5149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상담은 02-501-9873번으로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